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미국 국채금리 꺾였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양적 완화 그리고 부양책 여파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정해봤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3일 비농업 부분 고용이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 예상은 17만 명이었는데 그거보다 적죠. 9월 증가가 29만 7천 명에 비해서 이 15만 명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용이 둔화되었다는 데이터는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이후에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긴축적 금융시장에 주의를 기울이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시장은 높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긴축이라고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금리 인상의 종료로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주가는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한 달 차트인데요. 여기 27일 금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5.85%나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이 끝난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최근 급격하게 꺾인 모습이 보이죠. 싱가포르의 한 마켓 리서치에서는 10월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마무리됐거나 마무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면서 그 이유는 국채 과매수 상태가 크게 해소되었고 그리고 금리 상승 모멘텀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켓워치는 현지 시간 2일 국채 30년물 매수 베팅 일화를 소개하면서 지금 잔존만기가 26년인 미국채 30년물 여기에 투자한다면 30%에서 7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1년에서 2년간 30년물을 보유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서 투자에 나선 한 투자가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특별히 장기물에 투자해야 될 때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아직 미국채를 살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이었던 스티브 아이즈만은 1일날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지출은 견조하지만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주택과 자동차 등 큰 지출을 해야 될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아이즈만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하는 시장 기대와는 달리 단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습니다. 아이즈만은 몹시 나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준은 조기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상당 기간 유지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조언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JP모간 최고 경영자 다이먼도 연준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났다고, 최대 75bp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의 여파가 양적 완화를 말하죠.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만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강행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악의 시장 붕괴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식 60, 채권 40에 60대 40, 6대 4 포트폴리오를 금융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60대 40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가장 큰 패배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올 수 있다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투자 전략 60대 40이 아니라 새로운 포트폴리오, 금과 은과 비트코인 75% 그리고 부동산과 정유주 25%로 재구성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달러를 가짜 화폐라고 규정하고 부자들은 달러와 같은 가짜 화폐가 아니라 실제 자산에 해당되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모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21일 날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경우 13만 5천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고 금 가격이 온스당 2100달러를 돌파하면 2700달러까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내놨습니다. 금 선물 차트 1년짜리를 가져왔는데요. 최근 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작년 11월 25일 저점 대비 현재 1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금 기요사키가 경고한 3만 달러를 훨씬 넘었죠. 거의 3만 5천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 등 여러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미 높이 오른 국채금리는 시장에 긴축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지난 1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은 9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금리 인상 종료 신호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난주 국채금리가 많이 하락했고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의 경고처럼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혔는지 그리고 막대한 양의 양적 완화를 실시한 이후 아직 회수되지 못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남아있죠. 미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채권 금리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되었다고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대두되는 것입니다. 기요사키나 여기 아크 인베스트로 유명한 캐시우드 이분이죠.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등 비전통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45%, 미국 고배당주 45%, 금 5%, 비트코인 5%보다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P 500 40%, 미국 고배당주 40%, 그리고 금 10%, 비트코인 1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이 그래프 많이 보여드렸죠. S&P 500 40%, 고배당주 40%, 금 10%, 비트코인 10%. 그래서 각각 이러한 ETF들 또는 한국금거래소 아니면 직접 비트코인을 40대 40대 10, 10의 비율로 장기로 적립식으로 매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기 계시입니다. 그분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속해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낮아지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케노시스 덕분에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대가 없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요. 거짓과 죄로 물든 세상에 참된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꽝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영광이자 은혜,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